비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육군 제5기계화 보병사단 지휘통제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수고했다. 들어가게. 그녀의 눈빛에는 근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딸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끝이 분주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제육볶음, 미역국,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새아, 요즘은 잘 지내겠지요. 하지만 전날의 전화 한 통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오지 말아요. 그 단호한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모성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대 정문을 찾았습니다. 윤세아 하사면에 왔습니다. 근무 중인 병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기 몸살로 격리 중입니다. 은주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규정상 불가합니다. 뒤편 창문 너머로 중령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감추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로 가지 않습니다. 내일은 사단장으로 갑니다. 부대 앞 작은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점심 무렵 김이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강은주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문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숟가락 위가 아니라 창밖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군복을 입은 간부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어제 면회실에서 보았던 그 중령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문틈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여자 장군이 진짜 엄마면 끝장입니다. 이미 처리했습니다. 보고서엔 감기 몸살로 올렸습니다. 입을 안 열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은주의 손등에 피가 몰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표정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내일은 어머니로 가지 않습니다. 내일은 사단장으로 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너머로 부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이 곧 쓰러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부대 안쪽 낡은 창고에서는 윤세아 하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문틈으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뒤편에서 군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닫히며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사, 내가 너를 믿어서 부른 거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낮고 느릿했습니다. 세아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령이 아닌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관의 지시는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개 들어. 그 말과 함께 그의 그림자가 세아의 발끝 위로 덮쳤습니다. 창고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고 금속 선반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세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세아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기들은 이유를 몰랐고 상관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부대 밖 식당 앞에서 강은주는 차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진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날 밤 한 어머니의 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심은 다음 날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기는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정복을 입었습니다. 완벽히 다린 군복, 반짝이는 구두, 어깨 위에 투스타 계급장이 눈부셨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하라. 면회실 안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전날 봤던 하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명패를 꺼내 접수대 위에 올렸습니다. 육군 제5기계화 보병사단장 강은주 소장. 공기가 멎었습니다. 윤세아 하사 면회를 요청한다. 그 병사는 현재 격리 중이라. 명령이다. 즉시 데려오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왼쪽 뺨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더니 그 얼굴은 무엇이냐.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훈련 중에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듭니까? 하사, 내 눈을 봐.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 뒤에는 어제 봤던 박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박중령, 앞으로. 그는 당황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훈련 중에 창고로 부른 것도 훈련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윤세아 하사, 창고로 불려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저 병사, 거짓말입니다. 은주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박중령, 더 말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다칠 거예요. 누가 다칩니까? 엄마까지요.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모든 말에 거짓이 있으면 그대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입니다.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윤세아 하사를 창고에 불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보고 지도를. 다시 묻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박중령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말해도 된다. 세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창고로 불러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 다음엔 무서웠습니다. 면회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중령, 당신은 지금부터 군검찰에 인계됩니다. 하사 윤세아. 예, 사단장님. 이제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이제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닙니다. 예, 사단장님. 은주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군인이 나섭니다. 면회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검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먼지가 눈을 찔렀습니다. 강은주 소장은 군무를 바로 썼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결심한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본관 복도로 들어서자 부하 장교들이 놀란 얼굴로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휘 참모 전원 회의실로 집합하라. 잠시 후 본관 2층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간부가 자리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공기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정면에 섰습니다. 양손을 등 뒤에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정의를 명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전은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썩은 근육을 도려내는 작전입니다. 부대 내 인권 침해, 폭행, 성비위 전수조사. 은폐자는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대대장 박정우. 예, 사단장님. 그대는 이 사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부에서 해결 중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이라. 그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탁! 그녀의 손바닥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군기가 병사를 때리는 손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은 공포로 서는 집단이 아닙니다. 군은 훈육과 정의로 서야 합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세아 하사는 내 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군인입니다. 그 아이가 당한 일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 부대의 수치입니다.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 끝날 일 아닙니다. 반성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개시합니다. 모든 간부는 개인 휴대전화와 기록물을 군검찰에 제출하십시오. 거부 시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한 대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 하면 부대 이미지가 군의 목적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잘렸습니다. 군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은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은주의 눈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철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별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별이 수치로 보입니다. 이 부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군기는 정의로 세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정의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전 간부에게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전원 비상대기, 군검찰 및 감사실 합동조사 예정. 해가 저물 무렵 본관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오랜 분노가 하늘로 솟구친 듯 했습니다. 강은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합니다. 그날의 명령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부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부대 앞은 술렁였습니다. 정문에는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은색 지프, 국방부 차량, 군검찰 버스, 그리고 방송국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신속히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외쳤습니다. 해병대 제1-3년대 성비위 의혹 사실입니까? 사단장님,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게 맞습니까? 군 내부가 은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정복의 단추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본관 상황실로 들어서자 참모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명령했습니다. 모든 언론 대응은 내가 직접 합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여군의 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제 부하이자 제 딸입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이 진실을 덮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복수입니까? 정의입니까? 둘 다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있고 정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대로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투스타 여장군, 딸의 사건 직접 수사 명령. 은폐된 창고 사건, 군 전체를 뒤흔들다. 군의 명예를 되찾은 어머니. 시민들은 분노했고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군인이 나왔습니다. 저 장군,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시각 부대는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조사팀과 군검찰이 부대를 장악했습니다. 간부들은 조사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제까지 당당했던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명령했습니다. 조영택 상사, 조사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울 너머에서 강은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하사를 창고로 불렀습니까?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육이었습니다. 그 훈육에 문을 잠근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거울 뒤에서 강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분노가 식고 싸늘한 결의가 자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이며 강은주 소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군은 명예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는 진실 위에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기자들의 기록지에 굵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부대 앞 가로등 아래 강은주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별 2개가 빗물에 젖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군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은 울타리를 넘어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군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명령이 아니라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부대 언덕을 덮었습니다. 철조망 위로 새싹이 돋았고 진지 옆 벚나무엔 꽃이 맺혔습니다. 해병대 제1-3년대 정문에는 새 문구가 걸렸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정의로워야 한다. 강은주 소장은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부당하면 말해야 한다. 그게 진짜 군인이다. 병사들의 대답이 울렸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봄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병영문화혁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섰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병들의 박수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행사 후 한 여군 소위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히 선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소위 윤세아,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강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장이 아니라 엄마로 말합니다. 잘 버텼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라. 내 별은 내 별보다 더 밝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고였던 자리는 사라지고 작은 휴게실이 들어섰습니다. 병사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타 소리와 노랫소리가 흘렀습니다. 은주는 본관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별은 이제 충분히 빛났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빛날 차례입니다. 멀리서 새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치가 떴습니다. 부당행위 70% 감소, 병사 만족도 40% 상승. 강은주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명예는 계급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처음 걸은 건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의 길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오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똑바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붉은 노을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병사들의 구령이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대는 정의의 연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령처럼 늘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별은 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부대 언덕 위엔 새 풀이 자랐습니다. 강은주 장군은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병사들은 침묵 속에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떠나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후 부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윤세아 소위는 중위가 되어 신병들을 가르쳤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부당하면 말해야 한다. 그게 진짜 군인이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별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엔 오래된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정복용 모자였습니다. 세아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구령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의의 연대, 차렷.
병사들의 목소리가 하늘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 위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강은주 장군의 이름은 명부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령은 언젠가 끝나지만 정의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대 하늘 위엔 별 2개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